이번 시간은 제12장 홈 네트워크 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8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 우리 시험에 11회 때부터 도입이 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나날이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를 갖춰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집에 뭐 가스 밸브나 난방이라든지 또는 뭐 TV나 이런 기기를 갖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설비 홈 네트워크 설비 분야는 그래서 11회 때부터 해서 출제돼서 보통 한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한두 문제가 나온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문항수는 하나에서 두 문제로 보면서 접근을 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홈 네트워크 설비에서 588페이지 2번에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적인 측면을 분류하고 있는데, 자, 이게 초창기에 우리 여기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책이 나온 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 분야 부분을 뭐 건축가라든지 건축 설비가 분들이 전부 다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 11회 시험 문제가 올답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인 측면은 우리가 조금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기술에서 유선 기술하고 이제 이 망을 형성해야 되는데 유선으로 망을 할 수도 있고 무선하고 두 가지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선의 뭐 대표적인 게 자, 전력통신선.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내의 건물이나 이런데 자, 이 한전의 전력통신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걸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보시면 각 방마다 전화선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선 가지고 하는 홈 P&A가 여기 P&A. 이것은 이 전화선 가지고 이 망을 연결하는 거죠. 전화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I1394. 그래서 이 측면은 옛날에 오디오라든지 비디오 이런 여러분 TV를 연결했던 그 케이블선이 있죠. 그것이 I1394입니다. 근데 요거는 잘 해놓으시고 홈 P&A는 전화선 가지고 망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선에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선랜 개념이죠. 무선랜. 그래서 무선랜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와이파이가 여기에 해당되죠. 무선랜은 와이파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반경 100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10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선랜 가지고 하는데 그냥 보통 무선으로 하게 되면 이걸로 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현재는 거의 유선 개념은 이 홈 P&A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가 휴대폰하고의 그 관계상 보통 우리 이어폰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블루투스 개념. 그리고 근데 이 블루투스는 조금 부적당합니다. 아파트 홈 네트워크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블루투스는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로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RF가 나옵니다. 홈 RF는 홈 P&A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화선 가지고 하는 유선이 홈 P&A고요. 근데 홈 RF는 우리 퍼스널 컴퓨터의 PC 중심으로 한 겁니다. 네트워크를 구현한 기술을 우리가 홈 RF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또는 이제 IRDA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무선랜 쪽하고 홈 RF는
무선 기술 중에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치 분류적인 측면을 해놨습니다. 홈네트워크 망하고 장비, 그리고 제어기기나 감지기, 그리고 단지 공용 시스템과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장비적인 측면하고 설치 공간하고 혼돈 없도록 구분을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장비적인 홈 게이트웨이나 월패드나 단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단지 서버나 예비 전원 설비,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 이런 것들이 장비에 속하고, 근데 세대 단자함은 장비가 아니고요, 설치 공간적인 측면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서 페이지 590페이지 보시면 용어 부분이 나와요. 용어. 자, 이 용어 부분이 지금까지 출제된 것은 2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2번. 출제된 것이 기출이 된 것은 단지 네트워크 장비하고, 이 장비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적인 측면을 물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이니까요, 공공에 대해서 물은 거죠. 단지 네트워크 센터, 네트워크 이 센터적인 측면하고 두 가지를 현재 기출에 물었고,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가 하면 홈 네트워크 망하고 홈 네트워크 망의 개요. 홈 네트워크 망은 우리가 단지망하고 세대망이죠. 망이 연결 안 되면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죠. 그러면 휴대폰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이 설비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망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망을 잘 봐두세요. 단지망을.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여러분들 기기를 제어해서는 결과적으로 각자 위성을 거느리고 있을 수는 없죠. 자기 기기들은 위성으로 쏴가지고 또 집에서 다운받아가 제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신사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SKT든 KT든 통신사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제어를 하면 통신사망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의 집중군의 통신실이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망은 집중군의 통신실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집중군의 통신실에 저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KT나 SKT U+ 장비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망을 타고 그 집중군의 통신실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 통신실에서 세대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 망이죠. 세대까지 연결이 돼. 이 망이 그러면 보통 유선으로 하겠죠. 이거는 무선이 아닌 유선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망으로 우리 세대까지 이 망을 단지망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때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접속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홈 게이트웨이가 되죠. 그래서 이거하고 단지망과 세대망을 접속하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접속하는 장치. 그래서 이것을 홈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게이트웨이.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 탈 때 비행기하고 공항을 연결하는 것이 게이트잖아요. 그래서 몇 번 게이트로 가셔서 타시죠.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 알아두시고 세대망과 단지망을 접속해 주는 장치는 홈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그리고 월패드가 세대 내에 여러분들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기죠. 그래서 월이 벽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폰 있는 자리에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방이든 조명이든 이런 것을 제어하는 월패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보통 세대 홈 게이트웨이하고 나중에 단지 서버 간의 보안이나 통신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 출제됐지만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은 591페이지에 보시면 자 통신배관실 TPS-실하고 통신배관실 TPS-실하고 통신과 관련된 두 가지 실을 비교해 놓으신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그래서 집중 MDF-실하고 MDF-실 이 두 가지 실에 대해서 용어가 혼돈이 없도록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용어를 해설해 놓고 이것을 찾는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파이프 관련된 거, 파이프 샤프트나 통신 단자물 설치한 공간이 통신 배관실이고 집중군의 통신은 국선이든 국선 단자이든 국선 배선반이나 초고속 통신망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한 공간이 집중군의 통신실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용어적인 측면하고 홈 네트워크의 단지망 개념,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이런 용어를 정확히 숙지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홈 네트워크의 이제 설치 기준은 자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설치 기준에서 설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있어요. 설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서술형이 뭐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서술됩니다. 끝문장이 뭐뭐뭐뭐 되어야 한다. 이렇게 끝나는 의무적 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적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설치 재량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거의 다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 재량 사항은 뭐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치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권장사항. 그래서 뭐뭐를 권장한다. 뭐뭐를 권장하나, 뭐 권장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서술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정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뭐를 아니한다. 또는 뭐뭐를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란 부정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권장하는 것이지 주의할 것은 부정문은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걸 하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그 설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절의 홈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돼서 홈 게이트웨이.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망하고 단지망을 상호 접속해 주는 장치가 바로 홈 게이트웨이였죠.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 설치 기준은 여러분들이 자, 저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홈 게이트웨이의 설치 기준에서는 1번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재량상은 세대 단자함이나 세대 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죠. 통합관리반. 그래서 재량상 통합관리반에 여기에 설치 재량입니다. 그래서 재량사항이다. 기억하시고 재량입니다. 뭐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에서는 설치 기준 1번을 꼭 명심을 해서 접근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월패드. 월패드는
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월패드 개념은. 월패드는 다 의무사항밖에 없습니다. 재량사항 없고요. 월패드는. 근데 월패드는 3번 보시면 돼요. 월패드에서 원격 제어되는 조명기나 난방기는 수동 스위치 조작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동 스위치가 없으면 여러분들 집에 난방이나 조명제를 항상 핸드폰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 스위치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월패드는 전부 다 의무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나와요.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우리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보안이나 통신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에서 단지 이 네트워크 장비는 이 설치 기준적인 측면은 1번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1번.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데 보안이나 통신을 수행하는 장비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과 관련된 실에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설치 기준은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 바로 통신실이 자 MDFC죠. MDFC라고 그리고 통신배관실 이 두 TPS실에 여기에 자 설치 의무로 가는 겁니다. 설치 의무입니다. 재량사항이 아니라 설치 의무상으로 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보안 꼭 해야 되죠. 그리고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단지 서버. 자, 이 단지 서버적인 측면, 이 단지 서버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단지 서버는 설치 기준 1번을 기억하시고 단지 서버실에 둘 수 있죠. 그래서 단지 서버실은 건장사항이에요. 건장사항이 되고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이나 집중군의 통신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방제실 여기에는 재량사항 개념이 됩니다. 재량사항입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단지 서버실에 둘 수도 있고 근데 단지 서버실을 별도로 두면 적은 아파트는 비용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이나 방제실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좀 적은 아파트는 막 관리사무소에 다 둬버렸어요. 단지 서버도 두고 MDF실도 두고 방제실도 두고 다 모여 있습니다. 더 심한 데는 입주자 대표가 출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저희까지 이따가 다 가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실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단지 서버는 건장사항과 재량사항 두 개의 실에 둘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집중군의 통신실은 통신회사 직원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방제실에 혹시 단지 서버를 두면 서버 내용이 조작되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예비전원 장치 다섯 번째 장비 중에 예비전원 장치는 이거는 다 뭐 전유 부분이든 공유 부분이든 이거는 무조건 설치 의무입니다. 이것은 의무로 갑니다. 설치 의무로 갑니다. 모두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공용 부분은 예비전이 공급되는데 여기서 전유 부분에 공급 안 되면 작동 안 돼요.
여러분들 기기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공용 부분이든 전부 다 의무상으로 간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6번째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 자, 그래서 이 폐쇄로 텔레비전은 우리가 저런 경우죠. 뭐 성강기라든지 주동 출입구라든지 어린이들 노는 데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감시하기 위해서 이 폐쇄로 텔레비전 장치를 하게 되는데, 텔레비전. 그러면 이 폐쇄로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이 장비의 설치 기준에서는 여기 1번 정도 알아두시고, 1번. 그래서 1번에서 보통 이 카메라 설치를 갖다가 하는 것은 보통 권장사항이 됩니다. 권장사항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3절 원격 제어기기. 제3절의 원격 제어기기. 원격 제어기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유 부분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 제어기기는. 자, 우리가 자기 집 내를 제어해야지 남의 집이나 공공 부분을 제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유 부분에 속하고, 그런데 원격 제어기기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시고 설치 기준은 모두 다 정리해 놓으세요. 설치 기준. 이 세 가지 1, 2, 3번을 모두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치사용 가스 밸브. 이 치사용 가스 밸브는 위험하죠. 그래서 치사용 가스 밸브 이 원격 제어기는 이거는 무조건 의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능한 가스 밸브 제어기 설치 의무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가스 밸브 제어기는 이거는 의무가 됩니다. 의무적인 측면이 됩니다. 제어기는 설치 의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일 때 통합 의무 있습니다.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조명 제어기기는 뭐 지문 한번 나왔는데 또 공부하시고, 조명 제어기는 항구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죠. 19 이상이 되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지털 도화록은 월패드와 유무선으로 우리가 연동시켜 설치해야 됩니다. 연동시켜 주되 이때 유선일 때는 배관 배선을 해줘야 됩니다. 유선일 때는 배관 배선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반 배선만 따지 말고요. 배관 내부에 배선하는 형태로 가주라 이거죠. 배선이 되어 주시라 이겁니다. 배관 배선으로 가준다는 점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 감지기도 전유 부분이죠. 뭐 도둑놈의 침입을 누가 들어오는가 이런 거 감지하는 것은 전유 부분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서는 감지기는 설치 2번하고 3번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과 3번. 그러면 LPG나 LNG 쪽에는 틀려질 수밖에 없죠. LNG는 공기보다 가볍잖아요. 그래서 LNG는 천장 쪽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천장 쪽에 감지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이거는 바닥 쪽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닥 쪽에 감지기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지 거기에서 개폐 감지기 있죠. 세 번째 이 개폐 감지기. 자, 개폐 감지기 측면은 이 개폐 감지기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다 설치해야 돼요. 현관 출입문 상단 쪽으로 간다는 거. 출입문 상단. 그러면 이것은 상하단을 장난칠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A하고 B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바꿀 것이고, 그래서 하단이 아닌 상단 쪽으로 간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5절에 보시면 단지 공용 시스템.
단지 공용 시스템으로서는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주동 출입 시스템이 있고, 주동. 자, 그래서 보통 1층이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서 오는데 주동 출입 시스템이 있죠. 보통 카드 되죠. 아니면 비밀번호 누르거나 주동 출입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원격 일일이 가스나 수도나 이런 난방 계량을 하면 힘드니까 이 원격 건침 시스템이 들어가죠. 원격 이 검침 시스템으로 해서 컴퓨터로 모든 우리가 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동 출입 시스템이 있고, 주동 시스템 차량 출입 시스템. 차량이 지나가면 읽어서 입주자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무인 택배 시스템. 무인 택배 우리가 시스템. 이것들이 네 가지가 단지 공용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온 것이 얘하고 얘를 냈습니다. 얘들은 낼 게 없습니다. 원격 건치 시스템과 차량 주의 시스템은 낼 게 없고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가 단지 공용 시스템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근데 주동 출입 시스템은 밑에 지문이 5개예요.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그래서 1번에 주동 출입 시스템은 주동 현관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도 설치해야 돼요. 아니면 차를 몰고 들어서 바로 누가 들어오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가지고 냈죠. 주동 출입 시스템은 매립형으로 설치한데 이걸 노출형 이렇게 해서 기출을 했고요. 그리고 4번 체크해 두십시오. 4번. 그래서 4번은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에 접지 단자를 둬야 됩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 둬야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택배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은 우리가 2번을 계속 2번이 나왔고, 앞으로도 2번을 공부하면 돼, 설치 기준에. 그러면, 자, 우리가 소형주택이냐, 중형주택 이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무인 택배에서는 소형주택일 때는, 보통 10에서 15%고요. 그리고 중형주택 이상, 중형주택이나 이런 대형주택일 때는 틀려집니다. 이럴 경우는 15에서 20% 사이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설치가 건장사항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것은 건장입니다. 건장사항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건장사항에 속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설비 설치 공간. 그래서 먼저 통신배관실 TPS실이 먼저 나오겠죠. 통신배관실 TPS실은 저것이 되었죠. 통신 파이프 샤프트나 통신 단자를 설치하는 공간이 바로 통신배관실 TPS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배관실은 우리가 설치 기준에서 자 정리를 해 둘 것이 3번에 통신배관실의 문 크기를 우리가 출입문 설치가 있는데 그 출입문의 크기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출입문이 있을 때 보통 출입문의 폭이 근데 문틀의 외척 치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0.7m 이상이 돼야 되고 높이가 1.8m 이상이 돼야 됩니다. 1.8m 이상. 그래서 땡칠이 18로 하시면 됩니다. 통신배관실이니까. 자, 상대편이 통신이 안 되면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안 받으면 관계없고 남이 전화하면 받아야 돼. 안 받으면 18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땡칠이 1.8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돼. 자, 그리고 이때 문틀의
내측 치수다, 외측 치수다, 외측이다. 이 치수, 창호는 그 크기가 외측 치수로 나타낸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외측 치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외부 청소나 이런 먼지나 물이 들어오지 문턱을 유일하게 둬야 돼요. 문턱을 둬야 됩니다. 문턱. 그래서 50mm 이상의 문턱을 둬야 되는 데가 통신배관실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문턱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가 통신배관실이다.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 집중군의 통신실은 국선이나 국선 단잠이나 이런 국선 배선반이나 초고속 통신망 같은 이 설비 장비들이 들어오는 데가 바로 집중군의 통신이라겠죠. 그래서 설치 기준은 우리가 집중군의 통신실에서는 알아둘 게 설치 기준에서 2번을 알아두시고, 독립적 출입구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독립적의 출입구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집중군의 통신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번 정리해 놓으시고, 집중군의 통신실은 설치 기준은, 그래서 적정 온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 통신 장비가 많이 들어보니까 많은 열이 생겨요. 가보아 바다에. 그래서 냉방시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적정 온도를 우리가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냉방시설, 냉방 이제 가동 안 됐을 대비해서 이런 고장을 대비해서 여기서 냉방시설 및 이런 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풍기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환풍기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가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환풍기 설치 의무가 가지고 있는 데가 MDF실입니다. 그리고 단지 서버실은 그 면적 개념이 한번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최소 면적 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단지 서버이죠. 3제곱미터 이상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서버실 바닥은 이중 바닥 방식이죠. 영어로 플로 액세스 바닥,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가 있는 데가 딱 2개 실이거든요. 그러면 단지 서버실하고 방제실입니다. 방제실, 여기가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가 이 2개 실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 제한이 온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 크기, 출입문 크기가 얘는 커집니다. 보통 통신배관실 땡칠이 18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단지 서버실은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폭이 0.9m고요. 폭이 0.9m고요.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2m. 높이가 2m 이상 되면 됩니다. 2m 이상.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실. 방제실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1번, 2번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제실의 이제 기준에서 1번, 2번. 방제실은 홈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를 해줘야 돼요. 방제실에다가 저걸 둘 수도 있죠. 단지 서버를 둘 수도 있고, 특히 방제실은 모니터가 필요하거든요. TV 모니터가. 빨리 성강기나 의노이트나 누가 유괴를 한다니 빨리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제실 받은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입니다.
이중바닥 방식을 치면 딱 두 개, 단지 서버실하고 방제실 이 두 군데거든요. 그리고 3번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방제실에서 각 공동주택 각 세대나 경비실과 유무선 통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방제실에서 뛰쳐가기면 늦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빨리 출동해서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유무선 통화는 가능하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세대 단자함이 나옵니다. 세대 단자함. 자, 세대 단자함은 여러분들 여기에 뭐 종합 유선 방송 설비 관련된 것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것들만 들어오죠. 뭐 홈 네트워크 설비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뭐 통신선로 이런 거 설치하는 이 공간이 세대 단자함이거든. 그러면 이 세대 단자함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딱 4번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세대 단자함의 크기는 500by 500mm에 가로 세로 500에 400이란 거죠. 500에 400이고 이런 깊이가 80이라는 거죠. 깊이가 80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장사항이다. 세대 단자함은 이 크기를 설치할 것을 건장사항으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세대 통합 관리반 나오죠. 이거는 그냥 읽어 두시고 그다음에 7번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나옵니다. 그럼 단지 네트워크 센터라는 것은 통신 배관실하고 자, 우리가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 이 세 가지 실입니다. 이것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단지 네트워크 센터라고 칭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설치 기준은 우리가 알아두실 거지. 그러면 이 세 개 실, 집중문의 통신실하고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 이 세 개를 인접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은 인접돼야 된다. 멀리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접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심하세요. 세 개 실이었습니다. 집중문의 통신실, 방제실, 단지 서버실 이 세 개 실은 될 수 있는 인접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절 홈 네트워크 설비의 기술 기준 개념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마지막 3번만 알아두시면 된다. 예비품에 대해서. 자, 예비품은 5% 이상을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봤다시피 지량이나 권장사항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전부 다 의무사항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푸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 홈 네트워크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13장 전기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